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문부터 읽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나는 왜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을 가려 하는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러나 그에 걸맞은 생활을 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전체 국민의 10% 정도의 부유층이 나라 전체 부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해 2021년 1분기 말 기준 1,76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가계부채가 한 해 GDP 수치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의 여유는커녕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이며 출생률은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지면서 최저 신기록을 갱신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로 수년째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뿐 아니라 당장 노인 부양 문제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제 문제를 내포한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창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패기와 용기로 사회의 도전장을 내밀어야 할 청년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대인관계까지 포기한 육포 세대가 된 지 오래다. 물론 국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최근 엄청난 국가 예산을 복지와 지출, 저출산 분야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망국적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육포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민의 부채가 줄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내외적으로 기업 환경은 녹록치 않으며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안보나 국방 문제 또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은 근래에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우리와 전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전력 비대칭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은 날로 격화되어 한반도가 언제든 전쟁터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최일선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어떤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나로서는 정치인들이 귀중한 시간에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국리민복의 대의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관심을 두어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2020년 기준 한 해만 받은 세비가 1억 5천만 원이 더 되며 거기에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내가 만든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나는 그 누구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잘못된 정치를 말하고 잘못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을 지적할 뿐이다. 국민의 삶을 살펴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펼쳐가야 할 정치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있음을 질타하는 것일 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한 해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 국가 예산은 나라 살림을 하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상당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금 외에 지금까지 국민에게 그 몫을 돌려준 적이 있었던가?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는 이미 30여 년 전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처할 상황을 미리 예견했다. 그리하여 내 능력과 지식, 동서양의 사상과 심오한 철학까지 동원하여 심사숙고하며 앞으로 닥칠 난제들을 인수분해하고 미적분하여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였다. 그것은 미구에 닥칠 수 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며 국민이 어떻게 하면 빈곤과 생계 문제의 고민에서 벗어나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강제적인 일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좀 더 차원 높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자문과 고민 속에서 나온 나의 답변이며 결론이었다. 국민에 대한 나의 애틋한 사랑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또 거기에는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풍부해진 부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존, 공영, 사회를 실현시키는 나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중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중산주의란 모든 사람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경제 이념이자 사회 경제 체제이다. 빈민층이 없이 모두가 최소한 중산층이며 그 이상의 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회이다. 그리고 이 중산주의 체제야말로 내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실현시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나의 뜻이고 목표이기도 하다. 이 중산주의 체제야말로 내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실현시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나의 뜻이고 목표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나의 일단의 방안들은 국민배당금제, 결혼수당 지급 등 몇 가지 방안만 보면 퍼주기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기를 끌기 위해 아무 대책 없이 퍼주는 포퓰리즘 방안이 절대 아니다. 그 방안들은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들을 풀고 진정으로 국민 민복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서 개인의 사리 사욕이 개입되는 포퓰리즘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에게 그만한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에게 그만한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이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고 국가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낭비나 누수 없이 나라 살림을 잘하면 얼마든지 주인인 국민에게 국가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나의 방안들은 단지 권력 장악만을 목표로 하는 대책 없는 인기 영합의 퍼주기가 결코 아닌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은 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흑영영, 흑영영.